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 선승의 일화에서 사유할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에 구지선사가 제자인 동자승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해 동자승을 깨닫게 한 일화가 나옵니다. 구지선사는 사람들이 지혜를 물을 때마다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동자승이 그를 흉내내고 다녔다. 어린 생불이 났다는 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구지선사는 조용히 동자승을 불러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인고? 아이는 우쭐대며 늘 하던 대로 엄지척을 했다. 그 순간 구지선사는 품에 숨겼던 칼을 꺼내 아이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이를 구지스님이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어떤 것이 불법인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세웠지만 손가락이 없었다. 그 순간 아이는 문득 깨달았다. 옛날 선생들의 가르침은 무척 엄격했습니다. 구지선사의 이 일화에서 어린 동자승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는 스승의 엄지척이 마냥 신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스승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마다 스승님은 늘 지그시 미소 지으며 엄지척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구지선사가 사람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인자하신 미소와 함께 엄지척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질문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만의 정답,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아니었을까요? 스승님의 이런 깊은 뜻을 모른 채 어린 동자승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엄지척에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절을 비우실 때마다 스승님을 뵈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도 엄지척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대단하신 스승님 밑에서 배운 동자승이라 역시 다르네 라며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이 잦을수록 동자승의 교만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늘 엄지척을 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스승님은 그런 동자승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녀석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절에 와서는 남의 것이나 흉내내면서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 있으니까요. 그런 동자승에게 스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손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과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무서워 달아나다가 스승님의 부름에 돌아서는 순간 벌써 습관이 되어버린 엄지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동자승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어린 동자승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내실 차례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한때 소중했던 것들 이런 산문집에서 저자는 삶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 먹는 일이 자전거를 타는 법과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몇 번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들더라도 부지런히 삶의 페달을 밟으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살면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쉽게 잊히지 않듯이 자전거 타는 법도 한 번 배우고 나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자전거 타는 방법은 마음은 잊어도 몸이 기억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안장에 앉아도 페달에 발을 얹고 적당히 힘을 주기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자전거를 밀고 나아갈 수 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가졌던 저자 자신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전거 타는 건 정말 쉽지. 자전거는 시행착오와 신체적 고통을 어느 정도만 감수하면 쉽게 배울 수 있잖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다르지. 아무리 많은 학습을 하고 수없이 넘어져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 투성이잖아. 그렇습니다. 한때 자전거를 잘 탔다면 타지 않은 세월이 오래되었어도 페달을 밟는 순간 매일 탄 것처럼 곧 적응됩니다. 이것은 머리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삶의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숱한 아픔들, 이별들, 실패들, 허무함, 절망감, 배신감, 분노 등은 좀처럼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단칼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삶은 즐거움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사회의 민낯을 알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의 모든 일에 익숙해지거나 나아지는 건 아니다. 팍팍한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일은 자전거 타는 일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다. 그저 우리는 삶의 번민과 슬픔을 가슴에 적당히 절여둔 채 살아온 날들을 추진력 삼아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각자의 리듬으로 끊임없이 삶의 페달을 밟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이제야 알 듯 싶습니다. 어린 동자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엄지척을 흉내내다가 그것이 몸에 배어 습관처럼 엄지척을 하는 자신을 성공한 자신으로 착각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동자승의 손가락을 베어 아픔을 줌으로써 제자가 흉내내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스승님의 깊은 뜻을 말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과거에 형성된 습관이나 성향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 끝에 동자승이 깨달은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 나다운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살겠다며 그들을 흉내내고 살지를 않은가? 네, 여러분. 오늘 최원영의 책갈피 세 번째 시간, 손가락이 잘린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소 무겁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